그러니까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입니다. 오늘의 체리 이야기 주제는요. 체리 농사 시작 전 꼭 봐야 할 영상,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들입니다. 체리는요. 보는 것만으로 너무 예쁘고요. 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 초짜이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요. 이 체리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매력에 뛰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설렘이 5, 6년 차까지는 가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몇 농가들은 폐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체리 농사 시작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들. 우리 질문을 받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고민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이건 나에게는 좀 어려운 과제다 생각하신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체리 농사를 왜 하려고 하나? 당연히 사람마다 이것도 체리 농사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 있겠죠.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퇴 후에 소일거리 삼아서 시작을 한 계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은 어차피 은퇴를 할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전에 노후 대비로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른데 오직 돈 때문이라면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체리 농사는 고위험 과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 강수량도 맞아야 되고 인력도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맞았을 때는 이제 잭베이스 터트리지만 하나라도 이제 흐트러지면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쉽다고 하지만 8년차 농부가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과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농업에서 돈을 번다면 체리 외에도 다른 과수라든지 농작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과수를 고집할 이유가 있나는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리 농사를 난 왜 하려고 하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있지만 체리 자체가 너무도 예쁘고 좋고 또 이 안에서 또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마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나는 체리 농사를 하려고 하나라고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체리 농사를 왜 하려고 하나?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둘째, 최소 5년을 버틸 수입원이 있는가? 저마다의 이런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체리 농사, 뭐 농업이 다 대부분 그러겠지만요. 하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업은 자기 의지가 참 중요하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자기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요. 저도 오랫동안 사업도 해보고 많은 일을 해봤지만 웬만큼은 뭐든지 의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체리 농사는요. 사람의 의지만은 되는 거 아니고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냉해 피해가 없다 했지만 냉해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5년, 6년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차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체리가. 그래서 자신이 최소 5년, 6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수입원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다더라고요. 대부분 이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체리에만 너무 올인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최소한 5년을 버틸 수 있는 수입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셋째, 열과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열과. 체리는요, 되게 재밌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비가 작년이었죠. 비가 왔는데 그래 체리가 안 터졌어요. 이야, 아침에 가니까 안 터져 있는 거야. 이야, 살았다 이랬는데 오후에 햇빛이 쫙 트니까 쫙 터져 버리는 겁니다. 쫙. 그래서 고수분들도 있겠지만 8년차 농부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더 겪어봐야 되겠죠. 수확기, 완숙기에 3일 내내 내리는 비에는요, 버티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과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열과는 이렇게 갈라지는 체리한테는 치명타인 거고요. 이 열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체리를 이제 판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말 그대로 두 가지 방식, 우리가 직판장이나 아니면 직거래로 이렇게 파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체험농으로 이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이 두 가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큰 틀에서 내가 따서 파는 방법은 직판이든 공판장이든 택배든 내가 직접 따는 행위고요. 체험농은 소비자가 와서 농장에서 사가는 개념이죠. 따서 직접.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당연히 품종에도 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매 위주 고품질로 가겠다, 나는 백화점에 납품하고 그래서 하게 된다면 알이 좀 크고 굉장히 상품이 나올 만한 품종을 심어야 되죠. 그런데 이 양이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품질이 높지만 양이 적을 수도 있다. 자, 체험농으로 간다. 소비자들은요, 원하는 건 맛있는 체리입니다. 맛있는 체리. 우리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체리와 그리고 예쁜 체리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풍부해야 되겠죠. 많아야 되겠죠. 먹으려면 시큼 먹어야 되니까 농장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한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두 가지 섞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시려면 일단 양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는 맛있으면 됩니다. 어떤 품종이냐 이런 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산 체리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체리가 중요하고, 또 요즘은 이제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올리듯이 우리가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농장을 조성할 때부터 방향을 생각하고 가야 되겠죠. 다섯 번째, 나의 토지는 체리를 키우기에 적합한 땅인가? 자, 체리는 전 세계적으로 비싼 과일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땅이 이렇게 넓은데 다 심으면 다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체리는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고 일본에서도 비싸게 팔린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중국의 어떤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체리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체리를 실컷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등급이 나뉜다면서 이렇게 기사를 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체리는 비싼 과일이고요. 쉽게 먹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리가 비쌀까? 제가 생각하는 건요, 체리를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땅을 아니면 만들든지요. 그래서 너무도 흥건하게 물기가 있는 땅에서는 체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크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체리를 키우기 적합한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섯째, 가족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가? 체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열리면요, 따야 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가족들이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요즘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인건비 따먹기잖아요. 이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판가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가족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리 농사는 가족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같이 협조하고, 이 농약을 치려고 방제를 하려고요, 한 3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보고, 그리고 앞에서 치는 사람,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 해서 3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방제를 하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한 팀으로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판매 계절에 오면요, 온 가족들이 다 뛰어듭니다. 딸 때부터 해서요, 판매까지도 그렇고, 뭐 심지어 애들도요, 짐도 나르고 애들도 세우면 새도 쫓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독단적인 나의 결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농사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리 농사 시작 전 꼭봐야 영상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뭐 자료를 찾아보고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의 주제 이렇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다음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체리수 농장을 기쁘게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